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을 앞두고 기화 선수를 적극 영입해 첫 본선 진출을 노렸지만 감독 신태용을 경질시킨 후 급격히 조직력이 무너진 인도네시아 국대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간 A매치 기록과 귀화 명단에 오른 선수로, 포메이션은 2025년 새 감독 패트릭 클루이베르트가 발표한 5-3-2 포메이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마르턴 파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연령별 네덜란드 대표팀을 뛰었던 파스는 할머니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몇 년 잠깐 살았다는 근거로 그는 2024년 4월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2024년 9월 첫 인도네시아 국대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프로축구 MLS 댈러스 소속으로 4년 차에 주전 골키퍼였을 정도로 뛰어난 선방 감각을 지닌 파스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호주와 1차전 놀라운 선방쇼를 선보이며 국대의 부름에 부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2cm의 마르턴 파스를 국대로 부른 데 이어서 2025년 3월 이탈리아 리그 팔레르모 소속의 에밀 아우데로 골키퍼를 인도네시아 국대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우데로는 유벤투스 유스 출신 키퍼로 삼프도리아와 인터밀란에서 뛰었던 유능한 이탈리아 키퍼였지만 이태리 유니폼을 입지 못했고,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국적 호널이었던 이유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죠. 오른쪽 윙백에는 케빈 딕스입니다. 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었던 딕스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2년을 넘게 러브콜을 보내 2024년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선택해서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태용 감독의 윙백 전술에서 마지막 기화 선수가 바로 케빈 딕스였던 것입니다. 186cm로 센터백, 레프트백, 라이트백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였던 그는 소속 클럽에선 PK 전담까지 맡을 정도로 킥력도 우수한 선수였습니다. 덴마크 리그에서 2년 동안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한 딕스는 2025년 여름 독일 1부 리그 메넨글라드바흐 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혈통이었기에 인도네시아 팀에 합류할 수 있었죠. 왼쪽 윙백에는 칼빈 베르동크입니다.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레프트백 베르동크는 지난 2024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합류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격심시키면서 인도네시아의 월드컵 본선행에 희망을 이어가게 만든 베르동크는 레프트백과 윙백을 오가며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1부 리그 고어헤드 이글스 팀의 딘 제임스까지 국대로 불렀습니다. 좌풀백에 깊이가 더해진 인도네시아였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클루이베르트 감독을 선임해 더 많은 네덜란드 혼혈 선수들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태용 감독이 경질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죠. 신태용 감독은 2010년 127위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에 인도네시아를 올려놓고 사상 최초로 사우디까지 격파하며 월드컵 본선행 불씨를 살렸지만 결국 기화 선수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르동크를 레프트 윙백으로 써서 지난 호주와 1차전에서 MVP급 활약을 하게 만들었지만 클로이베르트 감독은 새 기화 선수 딘 제임스를 레프트 윙백으로 넣고 베르동크를 좌측 스토퍼로 기용해 아쉬움을 샀습니다. 팀 전체의 기동성과 왼쪽 측면 수비의 핵인 베르동크 기용 실패는 호주와 2차전 5실점이란 대재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중앙 수비수에는 제이 이즈스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등장한 센터백 이즈스는 이탈리아 세리 A 베네치아의 주전 센터백으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올 시즌 커리어 처음으로 빅리그 무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시즌 베네치아를 세리에 B 상위권에 올려놓고 플레이오프에서 MVP급 활약을 펼치며 수비진의 육탄 방어를 진두지휘한 이즈스였습니다. 더불어 클럽팀에서 주장으로 뛰는 중 190cm에 이르는 큰 신장의 이즈스는 인도네시아 국적 최초의 세리 A 선수로 올 시즌 맹활약하고 있고 여러 좋은 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2023년에 취득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센터백엔 저스틴 허브너입니다. 울버햄튼이 2020년 영입해서 키우고 있는 허브너는 울버햄튼 1군에서 데뷔는 못했고 올 시즌 그는 울버햄튼 2군에서 뛰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대표팀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시안컵 역시 정경기 출장을 하며 얼굴을 알린 바 있습니다. 베트남전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일본전도 매우 뛰어났지만 인도네시아는 16강전 호주에게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첫 국제대회에서 가능성을 보여 대표팀 입지를 확고하게 다진 허브던은 23세 아시안컵 역시 국대로 등장해 대한민국과 8강전 승리를 조국에 안깁니다. 제1리그 임대를 통해서 아시아 프로축구도 경험했던 허브던은 여러 아시아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센터백엔 메이스 힐허러스입니다. 네덜란드 1부 리그 드벤테의 주전 수비수이자 팬투표 선정 리그 베스트에 선정되었던 핫한 수비수 힐허러스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 에릭 토이르가 매우 원했던 선수였습니다. 10살 때 트벤테에 들어가 송골 유스로 자란 힐허러스는 2020년 19살의 프로에 데뷔해서 벌써 성인팀에서 124경기나 소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 뛰기 시작한 건 2024년 9월 귀화에 성공한 후부터였습니다. 트벤테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5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힐허러스의 가치가 최근 폭등하면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선수 중 가장 비싼 143억의 가치를 지닌 수비수입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는 이바르 제너입니다. 신장 186cm의 이 선수는 위트레흐트가 육성한 선수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선 2023년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어린 제너를 예의주시하면서 대표팀으로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제너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U20팀을 꾸리려고 했습니다. 이후 U23 아시안컵 참가, 성인팀 아시안컵 모두 참가하며 인도네시아 중원의 핵심이 된 제너는 놀랍게도 아직 위트레흐트 성인팀에 프로 데뷔를 하지 않은 선수라는 것입니다. 2군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성인팀 데뷔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톰 헤이입니다. 네덜란드 알카마르 유스를 거쳐 네덜란드 리그에서만 10년을 뛴 베테랑 톰 헤이는 지난 시즌까지 헤렌벤에서 중원의 에이스였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장벽은 높아서 발탁되지 않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혈통임이 밝혀져 2024년 3월 인도네시아 시민권 취득에 성공해 대표팀에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7cm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대표팀에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패스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톰 헤이가 주전으로 뛰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99년생 파스칼 스트라윅을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신장 190cm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다면 대표팀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잠재적 가치는 254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는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입니다. 2024년 11월 인도네시아가 사우디를 2대0으로 격파하며 사상 첫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페르디난이 멀티골을 장렬시켰습니다.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최근 인도네시아가 많은 네덜란드 혼혈들을 기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는 주전 중 몇 안 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생자이기도 합니다. 19살에 유럽에 진출한 인도네시아 최대 유망주인 그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고 신태용 감독의 총애를 받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전 동점골을 뽑아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죠. 페르디난은 인터뷰에서 신태용 감독의 전술은 완벽했다라며 전술을 극찬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에는 라그나르 오란망운입니다. 2025년 3월 오란망운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공격 포인트 4개를 기록하며 신태용 감독의 공격 선봉장이었던 그가 신인 감독 클로이베르트 체제에선 전력의 선수로 구분된 것입니다. 오란망운은 신태용 감독이 아주 활용을 잘한 선수였는데 소속팀과 다르게 측면 공격수로 재능이 있다고 판단했고 기용했습니다. 최종 예선 사우디아라비아 홈과 원정 모두 맹활약하며 2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아 인도네시아의 사우디전 무패 1등 공신이 된 오란망운이지만 월드컵 예선 최대 분수령이 될 최종 예선 7, 8차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올레 로메니입니다. 2023년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리그 11골을 터뜨렸던 로메니가 2024년 여름 잉글랜드 2부 옥스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 여파 때문에 스탯이 하락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축구 입장에서 로메니의 필요성은 컸습니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공격적 재능을 가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2025년 3월 신인 감독 클로이베르트는 로메니를 전격적으로 대표팀에 발탁했습니다. 새로운 기화 선수를 투입한 것인데 호주와 2차전
5대1 대패를 하는 와중에 로메리는 팀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하며 40골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전에만 3골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에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서 코너킥에서 2골을 허용하는 등 공중볼 대응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것.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귀화 선수를 대거 데려와도 결국 호주에 비해서 약팀인 건 사실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수비 중심의 전술로 팀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클루이베르트 감독은 호주 원정임에도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서 가장 중요한 7, 8차전을 앞두고 감독을 바꿨기 때문에 전술 훈련 기간과 선수들의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강팀이 된 착각에 빠진 인도네시아. 강팀이 되기 위해선 선수 개인의 퀄리티가 아닌 이기기 위한 전략적 전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